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당뇨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가족력도 없는데 당뇨가 생겨서 신체 나이가 급속 노화하는 사람들의 특징 8가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당뇨를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이 이렇게 나빠지는, 혈당이 조절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 당뇨를 이제 급속 노화 질환, 즉 우리의 몸을 급속하게 노화시키는 이제 질환으로 보는데, 자,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죠. 세포 속에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당을 넣지 못해서 우리 세포가 굶어 죽는, 그 세포의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는, 그 세포가 위축되는 그런 질환으로 보고 있고요. 2번째, 몸속에 돌아다니죠. 가행된 혈당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상실한 인슐린. 근데 혈액 속에 필요 이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혈당과 인슐린은 굉장히 염증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만성염증의 어떤 진원지로 만드는 게 바로 당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부족하고 우리 몸에 염증이 넘쳐나니까 빠르게 노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제 100세 평균 수명 시대에서 당뇨야말로 우리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최대 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당뇨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신경 안 썼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쭤보면, 선생님, 저는 이제 당뇨 가족력이 없어서 당뇨에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당뇨가 가족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가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걸리는 사람도 훨씬 더 많고, 당뇨 가족력이 없는데 또 당뇨에 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더라도 당뇨에 안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고, 근데 가족력이 없기 때문에 난 당뇨에 안 걸릴 거다, 그렇게 안심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가족력도 없는데 당뇨가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실 겁니다. 비만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뇨에 처음 걸렸을 때 보면 대부분 이제 비만입니다. 근데 당뇨가 진행이 되고 점점 진행이 되면 체력이 다 빠져버리죠. 에너지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포는 당을 거두는 최대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슐린이 포당을 저장하는 창구가 간, 근육, 지방세포죠. 그래서 지방세포는 300배까지 커지기도 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 염증인자를 마구 뿜어냅니다. 자, 이 염증인자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우리 인슐린 만드는 능력,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2번째, 당뇨가 생기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러니까 잠을 하루에 굉장히 5시간, 4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분들. 2번째, 잠의 어떤 퀄리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밤에 또 계속 깨어 있으면 야식이라든지 그런 것, 기능, 어떤 우리 인슐린이 괴롭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수면 시간이 짧거나 그 다음에 깊은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3번째, 어떤 사람들이 당뇨가 생길까요? 제가 잘 살펴보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이 당뇨가 많이 생깁니다. 근육은 가장 순수하면서도 몸에 해가 절대 없는 혈당 저장 창구죠. 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 현대인들은 간에 굉장히 무리하기 때문에 간에 또 포도당을 필요 이상으로 더 쌓기 시작하면 지방간이 되고, 이것이 또 우리 몸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지방세포는 늘어나게 되면 또 후유증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바로 근육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특히 이제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당뇨가 되어버리면 근육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면 또 당뇨가 더 악화되는 거죠. 당뇨를 막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저한테 권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근육을 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번째는 좀 의외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당뇨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 보면 장이 좋지 못한 사람들, 즉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 15, 소장세균 가다 정식증이나 리키거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죠. 장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 유익균에 비해서 유해균이 많다는 거고,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
비만균이 특세하게 되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에서 이제 우리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결핍 상태가 되죠. 근데 우리 영양결핍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맹이 음식을 자꾸 또 먹으려고 하는데 칼로리가 높은 빈 껍데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장이 나빠져서 비만균이 늘어나고 장의 어떤 선택적 투과성이 떨어지면서 영양소 섭취가 떨어지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되죠. 더불어 장이 좋지 않으면 장 누수를 통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마구마구 들어오죠. 그 염증이 늘어나게 되면서 근육도 줄어들고 호르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면의 질도 좋지 못하게 되죠. 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 아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과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장도 거의 같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인슐린 호르몬을 공격을 해서 인슐린 호르몬의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어떻게 되죠? 단맛 음식, 빠른 시간 안에 엔도핀이나 도파민을 분비시키면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단맛 음식에 대한 갈망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후천적인 어떤 생활 습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조절해도 최소 당뇨가 되는 것은 거의 막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제가 살펴보면 어떤 식습관들이 당뇨를 일으키냐. 빨리 먹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먹으면 또 많이 먹게 되고 인슐린에 또 혹사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식사를 빨리 끝내게 되면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가 끝나기 때문에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항상 배고픈 상태가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탄수화물만 먹으면 기분이 괜시리 좋아지는 사람들. 자, 이게 뭡니까?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미 중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야식을 즐겨하는 사람들, 특히 야식에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이 쉴 시간이 없죠. 인슐린 호르몬도 휴식을 취하고 재생될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혈당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혈당 검사는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두 번, 두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두 번 정도 한다고 하면 6개월마다 하게 되겠죠.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당뇨를 충분히 발견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초기에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조절하지 않으면 당뇨는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근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아졌다. 그리고 당뇨 어떤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들, 뭐 당뇨 다음 다식, 일단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덟 번째는 당뇨 전 단계에서 혈당 관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화혈 색소가 5.7, 5.8, 5.9 정도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조절하면 당뇨로 가지 않고 정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당뇨 전 단계 5.8, 5.9 당화혈 색소일 때부터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당화혈 색소 금방 6.1, 6.2로 넘어가면서 당뇨 가는 것은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위기에 몰린 인슐린을 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입니다. 그 당화혈 색소 5.7을 넘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공복혈당이 100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자, 그때부터 절대로 우리 당뇨 관리에 매진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당뇨를 예방하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답이 나오시죠. 첫 번째,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한다. 건강검진 잘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야 되겠죠.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두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에 노력하며 비만이신 분들은 건강하게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7시간의 숙면을 또 취해야 되죠. 하루 7시간은 반드시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생각 중지율이요. 눈 감고 생각 그만.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줄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땀나게 숨차게 운동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백질 섭취 적정량을 해주셔야 되죠.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당 1g. 그래서 60kg인 사람은 60g, 70kg인 사람은 70g 반드시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발굽혀기, 잇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손 허벅지 운동,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그 스쿼팅까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루 7,000보 걷기도 근육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체 근육이 중요하죠. 그리고 생활 자체를 운동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생활 공간에서 운동을 끊임없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식이섬유, 수분 섭취를 잘 실천해 주시면 우리 유익한 어떤 대사물질이 나오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되면서 우리 장이 우리 몸의 혈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그리고 거꾸로 식사풀 반드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반찬이 아니라 채소 고기 밥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뇨 전 단계에 접어들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당뇨 전 단계는 당뇨로 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코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노력하면 다시 정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는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족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활 습관을 해나가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당뇨 충분히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